민주노총 뉴스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하반기 민주노총 민생노동 6대 요구에 대해 이정희 정책실장님과의 대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정희 정책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6대 요구 중 노동 관련 3대 요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 수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번 7.7 중앙위에서 통과된 자료를 보니까 3대 요구 주제가 노동계약 중단,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질 좋은 일자리 보장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요구가 선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 보장은 불평등 처지 청산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작년부터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약 중단을 추가해서 노동 관련 3대 요구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동계약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92시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임금 체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후보 시절에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 노동을 허용해서 현재 52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서 월간 단위로 정산을 해서 주 단위로는 9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주 7일 동안 13시간씩 일해야 된다는 건데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15시간을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인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부문과 대공장 정규직 경우에 보편적으로 연공급, 호봉급 임금 체계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직무 성과급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연공급이 아니라 임금 체계가 없거나 또는 근속연수가 오래되어도 최저임금 수준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직무 성과급 제도, 얼핏 보면 열심히 한 만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데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까요? 직무 성과급 제도가 합리적으로 되려면 직무와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과 노동자에 대한 압력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무와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과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민주노총이 원하는 차별 없는 노동권 과연 뭘까요?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차별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해고 제한이나 그다음에 휴일 수당, 그다음에 연장 수당, 그다음에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과 연차 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공휴일 대체휴일 이런 법 적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11조와 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입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350만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 명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플랫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이번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에서 극명하게 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 되는데 원청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해태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아주 극한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원 공무원들은 지금 정당 가입도 할 수 없는 등 노동 기본권과 정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또 무엇인지, 또 이렇게 교원 공무원이 노동 기본권과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 말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 기본권과 정치 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본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는 교사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고 특히 정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한 이유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이들을 권력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화된 조건에서는 당연히 두 가지 권리가 보장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당시에 제자들의 죽음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권의 부당한 간섭, 공무원들에 대한 간섭, 경찰 장악 이런 것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최근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끼거나 떨어지는 사고로 노동자들이 많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도 더 개혁하려고 합니다. 최근 개혁하려는 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 내용은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라는 취지로 안전관리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는 이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면제해서 중대재해를 결과적으로 방치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의료 노동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이들의 처우가 특히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또 노출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텐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의료와 돌봄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공공성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원칙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전제돼야 됩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의 경우에 대부분 영세한 민간기업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도 불안정하고 노동 강도 또한 매우 높아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돌봄 서비스를 공공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내용과는 약간 결이 다른 질문입니다. 민노총 투쟁 기사나 영상이 뜰 때마다 아주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댓글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니네가 회사 차려서 다 알아서 하지 왜 애꿎은 기업들에게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의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자들이 개인적 자질이 높고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나 또는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켜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두들 알다시피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정경유착이나 불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재벌 2세, 3세들이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를 개인이 취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이나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 이런 부분들이 화두로 되고 있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 노동 3대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주려면 우리 민주노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의 3대 요구를 스스로 들어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또는 강제하는 그런 사회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위대한 것은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결사적인 각오로 투쟁을 벌여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해내고 또 이후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해낸 것입니다. 비록 요구했던 만큼의 임금 인상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알려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의 선정과 투쟁을 통해서 노동권 3대 요구를 쟁점화해내고 노동자와 국민 여론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민생노동 6대 요구에 대해 2주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우리 정치인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이 마무리된 후에 형식적으로라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청 노동자를 탄압하겠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경찰들도
정권의 일방통행에 침묵하지 않고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투쟁해 나갑시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노동 6대 요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이정희 정책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